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대형 가전주입니다. 이런 주식이 하루 상승 제한폭이 30%까지 오르는 일은 원래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5월 21일, 5월 29일, 그리고 6월 1일. 바로 LG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5월 21일 종가가 23만 5천 원이었습니다. 6월 1일에는 38만 5천 원. 7거래일 만에 60% 넘게 오른 겁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에는 장중 43만 8천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올해 초 시작가가 9만 1,400원이었으니 반년 만에 4배가 넘게 오른 셈입니다. 혼자 오르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하루에 그룹사 전체가 올랐습니다. LG CNS가 29%, LG 지주사가 26%, LG 이노텍이 23%, LG U+가 17% 올랐습니다. 계열사 전체가 같이 뛴 겁니다. 5월 29일 기준으로 LG전자의 연간 상승률은 218%로 삼성전자의 164%를 넘어섰습니다. 가전주가 반도체 주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이유는 실적도 신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전자의 주가는 20만 원대입니다. 8월 3일 종가가 15만 8,800원이었으니 6월 고점 대비 63% 넘게 빠진 겁니다.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배로 올랐다가 3분의 1로 내려온 이 주가, LG전자가 가전회사에서 로보틱스 회사로 다시 평가받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유명인 동선을 따라다니는 기대감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8월 18일에는 또 한 명이 서울에 와서 LG전자를 만납니다. 메디슨 황,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을 총괄하는 수석 이사이자 젠슨 황의 장녀입니다. 2020년 엔비디아에 입사해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을 맡아왔습니다. 직함에 마케팅이 들어갔다고 홍보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로봇 만드는 회사에 연상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에서 제품 마케팅 책임자가 하는 일은 어떤 기업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지난 4월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찾았을 때 주가는 하루에 7.6% 올랐습니다. 진전이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남긴 답은 판타스틱. 단어 하나였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본사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 연구개발 캠퍼스, LG전자가 로봇을 훈련시키려고 짓고 있는 데이터 팩토리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LG전자나 엔비디아의 공식 확인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팩토리, 이름은 공장인데 실제로는 로봇 학교에 가깝습니다. 챗GPT와 같은 AI는 인터넷에 쌓인 글과 이미지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짚고 옮기고 빨래를 개는 경험은 인터넷의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양재 캠퍼스 건물을 통째로 개조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약 1만 평입니다. 안에 주거 공간과 공장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홈로봇 클로이드 100대를 우선 투입합니다. 류재철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매주 현장을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6월에 젠슨 황이 왔는데 알맹이가 없어서 주가가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6월 8일 회동에서 계열사별 역할이 이미 나왔습니다. LG전자는 휴머노이드와 물류 로봇, LG CNS는 로봇 플랫폼과 피지컬 웍스 접목, LG 이노텍은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센싱 모듈, 빈약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빠졌느냐? 세 가지가 겹쳤었습니다. 7거래일 만에 60% 오른 뒤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6월 2일에도 장중 43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36만 4천 원으로 밀렸습니다. 둘째,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유가가 겹치면서 가전 본업 업황 우려가 커졌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외 변수가 악화되었습니다. 재료보다 주가가 먼저 가면 재료가 나와도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다면 8월에는 뭐가 달랐을까요? 8월 13일 현지 시간 구광모 회장이 미국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 경영진 회동과 기술 워크숍을 8차례 걸친 끝에 나온 서명입니다. 참고로 6월에도 회동이 2번 있었습니다. 5일 홍대 고깃집 삼겹살 회동이 상견례였다면 8일 트윈타워 회동이 실무 협의였습니다. 6월과 8월의 차이는 분야가 아니라 바로 시한입니다. 6월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8월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이 이야기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LG는 2027년 1분기에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산장치 제슨 토르를 머리에 넣고 휴머노이드 기본 지능인 아이작 그루트를 쓰고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포 로보틱스를 얹습니다. 몸통은 LG전자 액추에이터, LG 이노텍 센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로봇 관절에 해당하는 구동 부품인데 로봇 원가에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LG전자는 60여 년 쌓은 세탁기 모터 기술로 이걸 자체 개발했고 창원 공장에서 시험 라인을 깔아 초도 물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악시움입니다. 하반기부터 외부 고객 수주에 나섭니다. 더 빨리 확인할 일정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바퀴 달린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 라인에 투입하여 실증을 진행합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돌아가는 공장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LG전자 로봇 사업이 이번 협약으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17년 5월 엔젤 로보틱스에 30억 원, 12월 로보티지에 90억 원, 2018년 7월에는 로보스타에 88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로보스타 지분은 33.4%로 최대 주주, 로보티즈는 7.36%로 2대 주주입니다. 세 곳에 약 1,000억 원을 넣었는데 지분 가치는 5,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 미국 서빙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는 2024년 지분 25%를 확보한 뒤 2025년 콜옵션을 행사해 경영권까지 가져왔습니다. 미국 로봇 소프트웨어 스킬드 AI, 중국 휴머노이드 에지 로봇에도 투자했습니다. 두뇌는 엔비디아, 하드웨어는 계열사와 지분 투자 기업, 소프트웨어는 인수한 회사, 이 구조를 9년에 걸쳐 LG전자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LG만 빠른 걸까요? 이전에 살펴본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있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로봇을 실전 투입 전에 훈련시키는 시설을 따로 운영한다는 점도 LG 데이터 팩토리와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1년 사이 젠슨왕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축에서, SK는 AI 인프라 축에서 각각 엔비디아와 붙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고 플랫폼을 파는 회사입니다. 파트너를 하나로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대감과 재평가를 가르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한이 있는 약속인지 협력을 확대하는 말을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2027년 1분기 공개는 검증됩니다. 둘째, 자기 몫이 있는지.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는 회사는 세계에 수없이 많고 차이는 상대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졌는지에서 납니다. 셋째, 실적으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LG전자가 제시한 액추에이터 실적 기여 시점은 2030년경입니다. 회사 스스로 4년 뒤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것은 메디슨 황이 양재에 왔는지가 아닙니다. 검증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안에 테네시 공장 실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하반기 액추에이터 수주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2027년 1분기에 휴머노이드가 나오는지, 2030년경에 액추에이터가 실적에 기여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올해 안에 나옵니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 전체로 보면 지금은 승부가 난 국면이 아니라 각자 시한을 걸기 시작한 국면입니다. LG는 2027년 1분기와 2023년도에 걸었고 현대차는 2028년에 걸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4년은 누가 먼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내놓는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 미래를 먹고 그 전에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 확인이 끝나야 재평가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고점을 찍은 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노반장이었습니다. 필승!